20살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꿈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딱 하나만 있었죠. 매일 밤 낡은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쥐고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시릴 때까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썼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누가 보면 웃을 만한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거창하지도 않았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꿈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숨을 쉬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답답해 하시는 거였죠.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말이에요.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고 전기세 고지서는 빨간 글씨로 날아왔어요. 쌀독 바닥이 보일 때면 어머니는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그런 집에서 꿈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사치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대학에 갔습니다. 어떤 애는 취업을 했고 어떤 애는 군대에 갔죠. 저만 멈춰 선 것 같았어요. 노트에 적힌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반년이 흘렀어요. 노트는 서랍 안에 들어갔고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수레를 밀고 상자를 나르고 정신없이 움직였죠.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돈이 생겼어요. 그 돈을 집에 가져다 드렸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그 말이 기뻤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노트 속 꿈을 버린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잠시 내려놓은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펼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일은 점점 늘어났고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씻을 힘도 남지 않았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노트를 꺼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너 요즘 뭐 하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살지 뭐. 친구가 웃었어요. 너 꿈 있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를 으쓱했죠.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거기 있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손을 뻗었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펼쳐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 간절했던 글씨들을 다시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꿈을 접은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라고요. 현실적으로 사는 게 맞다고,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노트는 서랍 맨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 위로 다른 것들이 쌓였어요. 월급 명세서, 통장, 공과금 고지서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노트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꿈은 묻혔고 저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내일보다 오늘이 급했고 미래보다 이번 달이 문제였습니다. 월세 내는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골목을 서성이셨고 어머니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저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머리는 텅 비어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발이 부었고 허리가 아팠어요.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쓰러져서 그대로 잠들었죠. 하지만 월급날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거였어요. 그 돈을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공장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일했어요. 어느 날 반장이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계속 할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할 거냐는 질문에 예라고 말하기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였거든요. 반장이 말했어요. 여기서 10년 있으면 반장 될 수 있어. 20년 있으면 과장도 되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무섭게도 느껴졌어요.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퇴근길에 생각했습니다. 30, 40, 50이 되어도 이 길을 걷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삶 말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둔 건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당장 큰 돈이요. 저는 공장 월급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땡볕 아래서 땀을 흘렸죠. 공장보다 힘들었지만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하루 일당을 받아서 집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빚이 생겼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상인들 물건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무거운 상자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팔은 퉁퉁 부었고 등은 굽어가는 것 같았어요. 오전 일이 끝나면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어요. 저녁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야간 작업을 했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씻을 힘도 없었어요. 옷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25이 되고 3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굳은 살이 가득한 제 손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거기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어요. 20살 제가 꿈꾸던 것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꿈을 꾸던 사람과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서랍 속에 넣었어요. 이번엔 더 깊숙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꾸는 거라고요.
저처럼 하루하루 사는 사람한테는 사치라고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 걸로는 밥 먹고 살 수 없었어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꿈을 버린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라고, 현실을 받아들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조금만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생각이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30이 40이 되고 40이 50이 되었어요. 50이 60이 되고 어느새 70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세월 동안 저는 그저 살았어요.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손주까지 생겼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는 거였죠. 칠순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손주들이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고 했죠. 고맙다고 말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분 등.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서랍 좀 정리해. 너무 지저분해. 오래 미루던 일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지갑, 시계, 안경, 사진들.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죠. 그때였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노트였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표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어요.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어요. 첫 장이 나왔습니다. 연필로 적은 글씨가 보였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살 제 글씨였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도 글씨가 빼곡했어요. 이루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잉크는 희미해졌고 어떤 부분은 번져서 읽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렇게 간절했구나. 이렇게 많은 걸 꿈꾸고 있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꼭 이루고 말겠다.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그었어요. 50년 전 제가 쓴 글씨를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구나. 노트 속 20살 저는 아직 꿈을 품고 있었어요. 눈이 반짝였고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땠나요? 언제부터인가 포기하는 법을 배웠고 체념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꿈 같은 건 까마득히 잊고 살았죠.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20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50년이나 지났는데 노트 속 글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서툴고 간절하고 이상하게 아직 숨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트 속 저는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서랍 속에서 묵묵히 기다려왔던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울어봤어요.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노트를 들어 보였어요. 이거 제가 20살 때 쓴 거예요. 아내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뭔데? 꿈이요. 제 꿈이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70이면 너무 늦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 80이 되면 더 늦고 90이 되면 더더욱 늦을 텐데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고. 50년 전 포기했던 그 꿈을 이제라도 찾아보자고요. 칠순이지만, 아니 칠순이기 때문에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잃을 것도 없었어요. 실패해도 부끄러울 것 없고, 못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랍 맨 아래가 아니라 제일 잘 보이는 곳에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해보겠다고요. 노트 속 20살 제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50년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된 것처럼요.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를 펼쳤어요. 20살 때 적어놓은 계획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70에 무슨 꿈이냐고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죠.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걱정해 줄 부모님도 안 계세요. 친구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죠. 실패해도 혼날 사람이 없었어요. 못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첫 걸음을 내딛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렸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도서관에 갔어요. 관련된 책들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한 번에 이해할 걸 저는 10번도 넘게 읽어야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느렸지만 깊어졌어요. 젊을 때는 빨리빨리 훑어보고 넘어갔어요.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쳐 지나간 거였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게 많아졌어요.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죠. 아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요. 아내가 웃었어요. 나이 들어서 철들었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철이 든 거예요.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형태가 잡혔습니다. 서툴렀지만 발전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뭐 하세요? 꿈 이루려고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꿈이요? 네, 이 나이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지네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계속 나아갔어요. 어떤 날은 잘 안 됐습니다.
몸도 안 따라주고 머리도 안 돌아갔어요. 그럴 땐 쉬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무리하지도 않았죠. 내일 하면 되니까요. 젊었을 때는 조급했어요.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어요. 제 속도대로 가면 됐습니다. 비교할 사람도 없었고 경쟁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제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어떤 걸 배울까 기대가 됐죠. 밥맛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그냥 먹었는데 이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표정이 달라졌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공부하는 거야. 공부요? 왜요? 꿈이 있거든. 손주가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도 꿈이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사람인데? 손주가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그 말이 기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늦었다고 놀림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멋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전보다 알게 된 것도 많았고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서툴렀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0살 때 적어놓은 꿈들을 읽었어요. 그때는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방법도 몰랐죠. 지금은 달랐어요.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죠. 그 모든 게 자산이었어요. 젊을 땐 몰랐던 삶의 깊이를 알게 됐습니다. 인내심도 생겼고 여유도 생겼어요. 늦었기에 이 꿈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진짜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구나. 내일은 또 어떤 걸 배울까?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70이 되었어요. 손주가 다시 놀러 왔습니다. 예전보다 훌쩍 커 있었죠.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아직도 해요? 응, 아직도 하지. 손주가 노트를 가리켰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 할아버지 꿈이야. 손주가 신기한 듯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종이, 바랜 글씨들. 오래됐네요. 그럼 할아버지가 20살 때 쓴 거거든. 손주 눈이 커졌어요. 헐, 그럼 진짜 오래된 거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50년도 더 됐지.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그때 안 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지금은요? 지금은 돈은 여전히 별로 없지만 시간은 있어.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말리지 않거든.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노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뭐가? 그냥 꿈을 포기 안 하셔서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그날 오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죠.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거예요. 저렇게 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나는 나대로 괜찮았거든요. 70이지만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죠. 그게 더 값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거라고요. 내일이면 하루 더 늙겠죠. 모레면 이틀 더 늙을 거고요. 그러니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인 겁니다. 그 생각이 신기했어요.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를 펼쳤어요. 20살 때 적어놓은 꿈 목록을 봤습니다.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이룬 것도 있었고, 아직 못 이룬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 꿈 이루려고 노력 중이야. 친구가 멈칫했습니다. 꿈. 이 나이에? 응, 이 나이에? 친구는 한참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너도 해봐. 이젠 늦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 제일 이른 거야. 친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뭐 몇 년이나 더 살겠어. 그래서 더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친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내가 뭘 이뤘는지 궁금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기대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70이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밤에 아내와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뭘? 그때 포기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그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럼 대신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 손을 잡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야죠. 손에 연필을 쥐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제는 알았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요. 20살 때 꾸던 꿈이든 70에 다시 잡은 꿈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사람에게만 포기라는 핑계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이젠 안 된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런 핑계들이요. 하지만 진짜 늦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거였어요. 70에 시작했지만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이른 거였거든요. 내일이면 하루 더 늦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칠순에 나는 알았다. 그때 못 이룬 꿈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젊다는 것을. 연필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가장 젊었어요. 20살 때보다, 30살 때보다, 40살 때보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70년을 살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늦었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배울 것도 많고 이룰 것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70에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꿈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요.